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청와대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을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아, 예. 문제없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의원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그 내용과, 네. 그 과정을 나누어서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예, 무엇보다도,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정부 여당의 군사작전식 밀어붙이 연금 개혁에 맞서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야당이 제안하고 국회가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내용면으로 봐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무조건 낮추려고 하는 그 정부 여당의 반쪽 연금 기도를 저지해서 공무원들의 노후 보장 수준을 일정한 정도 유지했고, 네. 또 재정 절감 효과도 애초 정부 새누리 안보다 더 높여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들을 완화시켰다고 보고요. 네. 또 공무원 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던 신규 공무원들 간의 차별을 막아내고 결국은 그 공무원들의 이중의 희생, 즉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노후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하고 연금 가입조차도 못하고 보험료도 제대로 못 내는 수백만 명의 어려운 국민들의 보험료 지원을 늘려 사각지대를 완화하자고 하는 합의를 이룬 것을 저는 특히 높이 평가합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것이 야당의 제안과 주도로 공무원 연금은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은 강화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대한야당 정책 야당의 진면모를 보여줬다고 자부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사회적 대타협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냈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 4월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의 합의파기로 이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네. 여당에서도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이 합의안에 서명했을 텐데 이게 통과되지 않으니까 국민 여러분이 볼 때는
참 황당하다. 예.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밤새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의원님도 좀 허탈했을 예.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막판 5월 2일을 앞두고 주말을 반납하고 2박 3일 철야 협상을 벌였거든요. 그 기적적인 합의에 기뻐한 것도 잠시 청와대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네. 한마디로 멘붕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 단체, 정부, 전문가, 여야가 모두 47차례 갑론을박 회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 결렬과 퇴장, 다시 또 합의, 양보 이런 걸 거듭한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것이거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여야 당 대표가 전 국민들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서명함으로써 정치적인 보증을 했는데 네. 청와대 말 한마디에 무산되니 그야말로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동료 의원은 저보고 네. 월척을 잡았다 놓쳤다고 아까워했는데요. 예. 제가 그에 대한 답으로 나중에 고래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멘붕이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그런 느낌, 소감. 먼저 국민 여러분들도 정말 멘붕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고래를 잡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앞으로. 저희가 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반대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보도가 됐는데 예. 청와대는 뭐 이런 논리예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것만 하라고 했지 왜 국민연금을 건드리냐, 왜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냐, 그리고 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명시한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뭐 그저께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네. 거기서는 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다 예. 이렇게 하면서 5월 임시국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네. 이런 청와대의 반대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시 뭐 그 소득 대체율 50% 명시 부분을 문제 삼는 부분 의원님이 네. 청와대 이런 어떻게 보면 여론전인데 이런 주장 이런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청와대가 보인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이고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뒤집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네. 그 청와대가 말하는 월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 안 듣고 김무성, 유승민 맘대로 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입니다. 근데 왜 청와대가 이렇게 나올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한 일은 공무원과 교사들을 세금 도둑으로 몰고 네. 시한을 정해놓고 빨리 끝내라는 말만 해왔습니다. 실제 직접 나서서 공무원 단체를 설득한 적도 없고 네. 오로지 시한 정해놓고 빨리 끝내라고 하는 작전 지시만 내렸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주도해서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고 여야가 합의해 연금 개혁에 이른 데는 이번에 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에 그치지 않고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심각한 노후 빈곤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쥐꼬리 연금이라고 하는 인식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더니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서 결국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을 동원해 여야 합의 내용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청와대 몽리가 천신만고 끝에 낳은 소중한 옥동자를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청와대 꼭두각시로 만들고 네. 오히려 거꾸로 청와대가 앞장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청와대 홍보수석의 기자회견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기금 고갈된다. 또 하나는 보험료 폭탄 받는다. 네. 또 세금 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담 3종 세트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퍼뜨리는 꼴이거든요. 네. 대개 이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얘기는 민간 보험 회사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신 개인연금을 들으라고 해서 퍼뜨려 온 건데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청와대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면 이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느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요새 뭐 여당 김무성 대표가 너무 잘 나간다, 뭐 이런 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그래서 대표가 좀, 잘 나간다. 예, 그래서 네. 좀 이게 좀 붙잡기 위해서 월권이라고 하면서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경고를 보낸 것 같고요. 이게 또 하나는 아무래도 청와대나 정부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뭔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라고 하는 건 결코 무리한 게 아닙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2015년 기준으로 46.5%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2028년까지 40%로 40%, 0.5%씩 낮아지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만 멈추고 조금씩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0.5%씩 0.1%씩 올리면 장기간에 가서 올라가는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재정을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보험료도 조금씩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결코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들의 큰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지 않는 점진적인 방안으로서 50%라는 목표로 가야 노후, 이거 세계 최고의 노후 빈곤 국가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건데, 이거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현재 보면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도 몇 배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이거든요. 이 좋은 국민연금을 기금 고갈이다, 보험료 폭탄이라, 세금 폭탄이라고 해서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대신 그러니까 개인연금 들라고 하는 그런 그 보험회사의 영업사원처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 당시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 합의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를 할 때 뭐 새누리당 쪽에서 합의할 때까지만 해도 뭐 별 뭐 얘기는 없었던 거죠. 이게 청와대에서 반대할 거다. 아니면 청와대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 합의가 뒤집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은 뭐 그런 가능성은 보지 못하신 거죠, 아예. 그 예, 당시에.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뭐 지금 이제 합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지난 네. 과정에 대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요. 저희가 먼저 공무원 연금 개혁안, 즉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연금 개혁안에 그날 밤 타결한 이후 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협상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때 저희는 소득대체율 50%를 목표로 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당연히 여당은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협상 대표로 참여한 여당 의원이 네. 원내 대표에게 보고했고, 또 김무성 당 대표에게 보고해서 처음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다가 네. 나중에는 결국은 저희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대타협의 정신에 맞게 자, 공무원들의 희생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합의했으니 네. 이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강화에 합의하자라고 하는 계속된 설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얘기했고 네. 모든 사항을 청와대하고 협의했고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네. 월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뭐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하셨던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계속 뭐 청와대와의 교감, 청와대에 뭐 보고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괴담 3종 세트를 이제 퍼뜨리면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요. 자, 한번 더 짚어볼게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게 청와대 주장처럼 세금 폭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청와대가 그렇습니다. 그저께 예. 주장한 1,702조 세금 폭탄. 이 얘기는 뭐 어떻게 보면 기준 자체가 다른 말이기 때문에 뭐 현실 가능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702조는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는 그 액수인데 이걸 다 세금으로 돌려버린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주장, 청와대의 이 세금 폭탄 1702조에 대해서 좀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유지되어 온 거지 세금을 보험료 지급에 한 푼도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연금을 액수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라고 야당이 주장했다면 세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소득비례연금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떤 재정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이거를 공무원 연금처럼 메꿔야 된다고 하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정부가 이거를 메꿔야 된다고 하는 의무가 현재 법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들이 이 소득 대체율을 10% 더 올려서 네. 받게 되는 혜택이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는 기가 막힌 그 협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네. 국민들이 누려야 되는 혜택이 100%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내게 되는데 네. 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좀 적게 받게 돼 있고요. 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데 비해서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즉 이 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동합니다. 네. 그런데 무슨 그 안에서의 이런 그 계층간 또 세대 간 이전을 사회 연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아주 터무니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청와대가 민간 보험회사의 영업사원 아니냐라고 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뭐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소득 대체율 50% 명시 논란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법이 있더라고요. 국민연금법 개정안 여기에 좀 눈길이 가는데요. 2028년 이후 40%를 유지하는 현행 방안과 다르게 2018년 수치인 45%에서 명목 소득 대체율을 고정시키자는 건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개인연금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명보험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고 개인연금은 재형저축보다도 이자가 낮은 상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보험료로 지불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한국은 세계에서 민간보험이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보험은 주로 재벌 대기업 계열사들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종 보험료를 빼내가서 재벌 기업의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의미 없는 이율도 낮고 네. 보장 기능이 약한 사보험 대신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 하나만 가입해서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도 노후 생활에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 국가가 된 이유는 네.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자고 할 게 아니라 네. 적정한 노후 보장 수준이 가능하도록 이걸 거꾸로 올리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 46.5%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네. 이게 매년 0.5%씩 낮아져서 2028년에 40%가 되게 돼 있는데 이거를 2018년에 45%에 멈추자고 하는 법안을 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들은 추가 보험료도 더 들지 않고 기금 고갈 시점도 단 1년 앞당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도 주지 않고 네.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없는 이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또 여당이 받아들이기를 저희는 원했던 건데 이 당시에 이 법안을 제출할 당시에도 지금 같은 똑같은 논리로 재정 부담과 보험료 부담을 들어서 거부했던 네.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소득 대체율을 다시
50%를 얘기한 것은 네. 그 당시에 45% 얘기할 때는 기초연금을 한 소득대체율 5% 개념을 생각해서 그 가정해서 국민연금 45%와 기초연금 5% 해서 50%를 달성하자는 목표였는데 네. 기초연금은 제정된 지가 불과 한 1년여밖에 안 됐고 이걸 다시 또 제도 개선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가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여야가 정책을 합의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해 12월 내신 개정안을 보면 45% 얘기하셨고 이거는 뭐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기금 공과 시점만 1년 정도 앞당겨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여야가 합의했어요. 어쨌든 50% 소득대체율 명시를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에서는 다시 명시를 못하겠다. 어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5월 국회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어요. 예. 나와서 들어보니까 은폐 마케팅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이 야당이 요구하는 여야가 합의했었던 소득대체율 50%이 부분을 반박을 했는데 그 자리에 계셨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문영표 장관이 굉장히 뻣뻣한 자세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어떠셨습니까? 문영표 장관은 연금 학자입니다. 연금을 그렇죠. 오랫동안 K대에서 연구해온 분이고 네. 또 문영표 장관을 복지와 아무런 연관과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이라고 하는 공약을 파기한 이후 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장관이 임명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재정적 관점에서 복지를 바라본 대표적인 우리나라 학자인데요. 네. 어제 저희가 청와대가 나서서 공포 마케팅을 한다라고 주장했더니 거꾸로 야당이 은폐 마케팅 한다는 용어를 썼어요. 네. 이 얘기를 듣고 장관이 참 용기가 대단하다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야당이 마치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없이도 소득대체율 10% 올리는 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2060년 기금 고갈이라고 하는 동일한 조건을 놓고 현행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와 보험료를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10%로 50%로 그러니까 10% 올렸을 때 보험료를 얼마 더 올리면 되냐 그랬더니 1.01% 올리면 된다고 복지부가 자료를 낸 거예요. 예. 야당이 주장하거나 학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그 자료를 입증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초래되는데 그거를 숨기는 은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 기금 고갈 시점뿐만 아니라 이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현행 9% 보험료보다도 3, 4%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모든 전문가들 일치된 견해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 보험료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기 때문에 2% 정도 더 부담하면 10%를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네. 200만 원의 근로자가 보험료를 자기가 9만 원 냅니다. 네. 이게 합쳐서 18만 원이니까요. 반반씩 하니까. 예, 사용자랑 반반씩 내니까요. 그렇습니다. 1% 올린다면 즉 9천 원 더 내면 12만 원 더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48만 원 소득대체율 상태에서 48만 원 받지만 50%를 올리면 12만 원 더 60만 원 받는 겁니다.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5천 원 더 내고 12만 원을 더 받는 이런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자고 하는데 이걸 왜 반대하냐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슨 은폐 마케팅입니까? 모든 자료가 객관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정부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지금 2060년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까지는 잡아놓은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기금 고갈시키지 말고 계속 쌓아넣어야 된다. 그래서 2100년까지 봐야 된다. 이런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부와 그리고 야당 그리고 전문가들 이 사이에 좀 기준점이 다른 게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저희는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의 부담을 해서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네. 정부는 그걸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혜택을 누리려면 2배 더 내야 된다. 폭탄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을 얘기하는 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나서서 세금 폭탄론을 먼저 퍼뜨리냐는 거죠. 네. 세금 폭탄론은 주로 야당의 전유물입니다. 근데 야당이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국민들의 노후 보장 수준을 높이자라고 주장하는데 네. 절대 안 된다. 보험료 인상 안 된다. 혜택을 높이는 거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우리 국민들은 노후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정부와 청와대 장관이 할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시는 게 2060년을 기준으로 지금 뭐 1% 올리면 소득 대체율이 50%로 올라간다 이건데 그럼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우리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또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건 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예. 어떻습니까? 예, 어제도 그래서 제가 문영표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들은 연금 못 받습니까? 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답변합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5년 동안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기금이 고갈될 시점이나 적자로 갈 때는 그거를 그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가 보험료를 좀 올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정부가 재정을 더 투입해서 그걸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 수백조 쌓여 있는 이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기금을 잘 운용해서 네. 더 수익을 낸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부에게 국민들의 보험료를 믿고 맡긴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정부가 앞장서서 기금 고갈되니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퍼뜨리면 그러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보험료를 내냐는 것이죠. 결국은 이와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초래한 것은 과거에 민간 보험사들이 해온 짓이었는데 네. 어떻게 정부 청와대가 나서서 기금 고갈론을 앞장서 퍼뜨리냐. 이건 도대체 더 이상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비판인 것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자, 이 청와대가 이렇게 극단 상황을 전제해서 여야를 비판하고 있고 문영표 장관이나 정부에서도 은폐 마케팅이란 용어까지 쓰면서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제가 계속 지적을 했듯이 국민들의 불안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고 그 여론 흐름도 정부 쪽이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높다는 걸 생각해서 판을 흔드는 것 같은데 이 여론전에 대한 야당의 어떤 행동이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예. 어떤 그렇습니다.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은 저희가 뭐 항상 그래왔지만 네. 1대 3으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상대는 여당이고 네. 또 하나가 정부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언론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언론 환경이 굉장히 야당에 불리합니다. 뭐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자신들의 발표를 120% 전달해주는 우군들을 갖고 있는 반면에 네. 저희들은 맨날 비판만 하는 언론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 우리가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 앞으로 더 벌여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장관을 출석시켜서
이 괴담에 대한 네. 책임을 물은 것도 그런 일환이었고요. 오늘 또 10시부터 50대 20의 진실이라고 하는 네. 국민연금 공청회를 저희 당이 주최해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네. 또 앞으로 저희가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 연금 제도의 진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 제도이고 이게 민간 사적연금보다도 얼마나 몇 배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지를 네. 그런 설명하는 그런 순회 설명회를 현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론 환경도 불리한 점이 있고 또 정부와 청와대 정말 어떻게 보면 융단 폭격을 하듯이 계속해서 국민연금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나쁜 환경이지만 야당이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정말 절실한 마음가짐 가지고 이 문제 바로 잡으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오마이뉴스나 팟짱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연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치가 나오고, 또 미래의 가상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가 내서 공포 마케팅이 맥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을 살든지 노후에 살든지 간에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도 가입하고 별도의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서 노후를 보장하겠지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즉 국민연금이야말로 국민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수단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와 공격이 쏟아지더라도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제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야당이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후와 건강을 위한 여러 복지제도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정당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